자, 오늘은 일단 비교과 탐구 보고서 OT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할게. 자, 나는 누구? 와. 자, 오늘 일단 비교과 탐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자료를 리서치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그 리서치하는 방법들, 사이트들 이런 것들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너희가 참고해서 계속 보면서 활용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탐구 보고서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면 교육적 측면이야 너희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게 나의 작은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 전달되고 단순 암기 이런 것들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야. 심화 학습이 가능해. 왜냐하면 찾고 하다 보면 레벨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라는 제한을 벗어나게 돼. 그래서 자료를 찾는 과정 중에 학년을 벗어나는 지식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심화학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야. 단지 내가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서 알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다양한 역량 함량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야. 자, 이것들은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궁금해서 무엇인가를 찾을 거야. 그리고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발표할 거야. 거의 종합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고 다양한 즉 종합적인 학습과 관련된 건 싹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너희가 친구들과 그룹을 짓거나 모둠을 지어서 계속 활동을 해갈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이야. 그러면 학습적으로는 진짜 좋을 거야.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나 대학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과 소통이야. 자,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우린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지? 한 명은 한계가 있어. 자, 어진아 자, 함께 손잡고 우리 업무 좀 한번 해볼까? 또는 한 명은 좀 부족하네? 한 3명, 4명 뭉쳐서 하게 되면 일도 분산되고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 자료를 리서치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 입장에서 협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렇다면 누군가와 협력한다는 건 경험이 쌓여야 돼. 처음에는 다들 잘 안 된단 말이야. 뭔가 샤이샤이 부끄럽고 미안해 뭐 이럴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 되는지 갈등이 있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아이 이쁘다 이러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익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팀 프로젝트 할 때 편할 거고 회사도 당연히 프로젝트가 있어. 그럼 보통 작게는 5명, 많게는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같이 업무를 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도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면 안 된다 얘야. 넘어가면 안 된다. 자, 협력과 소통은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진짜 중요하게. 그래서 너희가 특목고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항상 나와. 너 모두 활동했지? 네. 거기서 뭘 깨달았어? 뭐가 힘들어?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야지 대답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찐 경험이다. 자, 현실적으로 바라볼게. 자, 우리 특목고 가고 싶지? 자, 가고 싶으면 이 위에 것들 있어야 돼. 대놓고 얘기할 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대입 수시 전형이라고 해서 너희가 대학도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특목고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 있어야 돼. 왜? 특목고는 이 상위권 대학들을 카피한 거거든. 그래서 전형이 똑같아.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심층 면접. 자, 모든 활동 해 보셨나요? 해봤어요. 어떤 활동 하셨나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나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으셨나요? 아, 중요했어요. 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꼬리에 꼬리 질문들을 해. 이게 심층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대답한 거에 따라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 그럼 정해진 질문이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질문한 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층 면접들도 우리가 연습이 돼야 돼. 그러려면 깊이 있는 연습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탐구고 활동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지식을 쌓아줘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희망 전공에 대한 적성 확인과 진로 선택이야. 자, 예를 들면 쌤의 전공은 반도체야. 전자과에서 반도체야. 내가 전자과에 들어갔어. 오, 재밌다. 이 느낌이 들어. 그럼 전자과 중에 뭘 하면 좋지? 야, 반도체래, 반반도체래. 이런 이상한 녀석이 있나? 도체도 아니고 구도체도 아니고 왜 반이야? 한번 해볼까? 우와, 신기하다 이거. 왔다 갔다 하네. 대박. 이게 나의 실제 경험이야. 그러면 그런 적성과 재미,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안 느끼면 어떻게 돼? 빨리 돌아서야지. 딴 거 찾아야지. 그치? 그리고 내가 찐으로 재미있다면 이런 결과물들이 잘 나와. 해보니까 그래.
각자 자기가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거고 이런 걸 결과물로 남겨서 나에게 혜택이 있도록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사전 역량이야. 자, 내가 반도체를 가려고 해. 그러면 막 활동을 했어.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 몰라? 당연히 알겠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알 거냐 이런 것들이야. 그건 나의 역량인 거지. 근데 사전에 그런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왔어. 그럼 이 안에는 다른 학생들, 즉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어떨까? 당연히 잘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석사와 박사를 진학할 정도까지 기본적인 역량이 만들어진 아이들이야.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은 연구를 하고 스스로 찾아서 뭔가 정리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지. 그런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내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반드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지원 학과에 대한 역량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했고 그걸 결과물을 남겨놓으면 대학에서는 확인을 해서 얘봐라? 너 와봐. 면접 보자. 찐이네? 피! 해서 뽑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이 역량이 많아서 내가 뭔가 어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근데 성적이 조금 낮아. 그럼 이런 역량이 높으면 그 성적이랑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시하고 또는 내 등급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 높여서 학교를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은 정말 잘 만들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끝났고 그 다음 보자. 자, 실제야 이거는. 자, 서울대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즉 너희들 입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RM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구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 반도체요. 오케이 됐네. 그럼 연구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니? 재밌어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이런 게 유명해진다는데 내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왜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과정을 보여달라 하시죠. 감이 대충 오니? 자, 그럼 서울대가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연대고대는 대장님 가시니까 같이 가시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럼 연대도 보자. 자, 왜 했는데? 무엇에 관심 있는데 왜 했는데? 똑같은 말인데.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데 연구 과정에서 재밌었잖아. 뭔가 해보고 싶다잖아. 뭔가 바꾸고 싶다잖아. 그런 스스로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궁금했어. 그럼 뭔가 활동했니? 네. 어디 있어? 여기 보고서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잖아.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돼. 당연히 내가 진짜로 한 것들이야. 자, 그리고 학문의 깊이를 보여주거나. 자, 내가 반도체에서 공부했어요. 중학교 수준으로. 이게 도움이 돼?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반도체에 공부했어요. 물리원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고인가? 아니야. 자, 반도체 관심 있어. 물리원을 배웠는데 거기 반도체가 나왔어. 내가 알던 내용인데요. 거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땡땡이가 나왔어요. 근데 땡땡이가 나오니까 똥똥이가 좀 궁금했어요. 그럼 신문을 찾아보니까 뚱뚱이가 나오네요. 와, 이 뚱뚱이 뭐지? 삼성에서 최근에 개발한 뚱뚱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에 있는 어떤 회사랑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구경하면서 누구누구 살까? 이러고 있다네요. 이러면 깊이 있는 거야? 깊이 있는 거야. 실제 사회가 돌아가는 것과 나의 지식을 연관시켜놨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찾아서 그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상당히 현실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변화와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것들을 소논문 형태로 적는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소논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금지시켰어. 소논문은 언제 사용했냐? 서울대가 처음 사용했어. 얘들아 소논문 써와. 연대도 고대도 그 밑에 있는 데도 얘들아 소논문 써와. 근데 오늘 교육부에서 소논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세요. 네, 당구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소논문은 짧게 쓴 논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에 올라가면 너희가 대학교 4년을 다니고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라도 논문 양식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써내는 거야. 근데 그걸 진짜 국제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들은 석사 박사들이 쓰는 논문들이야. 그럼 그런 걸 간략하게 쓴 걸 소논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쓰는 건 결국에 논문이 맞아. 논문이 맞는데 간소화되는 것들이다. 양식만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증거를 찾으면서 교수한 학생을 평가하고 싶어. 결국엔 너희가 활동한 것들을 결과물을 무조건 생기부에 남겨야 돼. 그리고 그게 좀 있어 보여야 돼.
저 열심히 공부했고요. 탐구 보고서 적었어요. 이게 맞을까? 뭔가 호기심을 가져서 탐구 보고서 쓰는 과정 중에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뭐가 더 있어요? 혼자일 거야. 뭔가 결과물이 있고 뭔가 활동,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혼자 힘들면 2명, 3명이 그룹 지어서 같이 움직여주면 돼. 혼자보단 2명, 2명보단 3명. 보통 한 3, 4명 정도가 돼야지 좀 힘이 있어.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할 때 또는 탐구 보고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 내 시간도 절약해주면 돼.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룹 찍는 연습들을 좀 해줘. 자, 건대도 한번 볼까? 자, 건대는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면서 마지노선으로 보는 학교야. 너희가 최소한 건대 이상은 갔으면 좋겠어. 나는 바람이야. 이유는 이 학교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학교와 성적이 점프돼. 비슷비슷하지 않다 소리야.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좀 가져가려라는 소리야. 자, 건대는 소논문은 학생이 스스로 작성하고 학교 활동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자,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 너희가 외부에서 나같이 학원 같은 데서 와서 활동을 했어. 기분 좋게 했어. 결과물도 적어. 아주 때깔나. 선생님,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세요. 안 돼. 학교 안에서의 활동만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외부에 있는 활동들은 절대 안 된다. 단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부 밑에 있는 어떤 기관들 있지.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어떤 대회를 하거나 활동들을 한다. 그건 다 기록이 가능해. 근데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활동을 해보다 보면. 근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놨거든. 그래서 찾으면 돼. 근데 그게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활동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 기록이 돼? 라고 하면 활동하고 그 결과물 갖고 와서 기록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 근데 가끔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선생님도 있거든. 녹음해. 녹음을 하다가 기록을 남겨. 아니면 확인증이라도 하려고 해야 돼. 알지? 남겨준다면 확인증. 아니면 거기에 가서 활동해도 된다. 허가증 뭐 이런 것들. 뭔가 증거가 나와야 돼. 잘 있진 않은데 한 2군데를 봤어. 그래서 조심해줘. 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독서, 강연이야. 강연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연들도 있고 학교에 찾아오는 강연들도 있어. 포스코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로 한 10개를 정해서 의학, 생명, 공학, 기초과학 이런 식으로 막 오거든. 우주항공도 오고 그 교수님들 강연을 들은 걸 얘기한 거야. 그럼 단순히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고 나서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바꿔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독서는 항상 활동을 해줘. 독서는 무조건 기본이야. 좀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하면 안 돼. 아니, 꾸준히 해줘. 꾸준히. 그래, 효과가 나. 그렇지? 자, 그럼 독서,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 관련된 심화 주제를 조사하고 얘들이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조사를 추가해달라는 소리야. 그리고 수집하고 정리해서 스스로 성장시켜. 즉 보고서 만들라는 소리야. 최종 정리를. 그리고 그걸 1, 2회에 그치는 전시성이 돼야 돼? 아니야. 3년 동안 너희가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는 지금부터야. 중2 과정 정도부터는 계속 넣어야 돼. 중1부터 하면 더 낫겠지. 꾸준히 3년 동안 넣어주면 돼. 넣어줘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여줘야 돼. 한 번에 2개, 3개 했어요. 좀 있어 보이네. 괜찮네. 절대 효과 없어. 꾸준히 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라는 건 무슨 과목들일까? 주요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계열, 사회, 계열. 요 5개는 꼭 해야 돼. 자, 근데 내가 서울대 스카이급과 서성한 정도를 가고 싶다? 기타 과목도 잘해야 돼. 전과목. 그렇지? 골고루 잘해야 돼. 당연히 비중은 이 5개겠지만 나머지들 과목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달라는 소리야. 알겠지? 비중이 높을 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실제 생기부 내용이야. 실제 생기부야. 고등학교 거야. 자, 그럼 영어 과목을 한번 보자. 영어 과목에서는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공룡무역과 저개발 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이야. 자, 그러면 저 내용들 너희가 딱 봤을 때 나 저런 아이디어 내에서 탐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없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 돼. 있다면 이때까지 호기심이 많았던 거야.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자, 그렇다면 이 공정무역과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배경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도 있던데요. 여기서 이런 부분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것까지 있으면 제일 좋아. 보고서와 발표 이 2가지가 세트로 있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발표할 기회를 좀 많이 가져줘. 자, 수학 파트도 한번 가볼게. 자,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코딩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웹소설 플랫폼을 위한 상대 평가적 광고 수익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말이 엄청나게 거창하게 있어 보이지. 큰 건 아니야. 그냥 코딩해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컴퓨터 공학과에서 저런 것들을 개발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논문 제목들을 다 갖고 와서 저 말과 말을 갖고 와서 붙인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은 어찌 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수준 정도들이잖아. 근데 저 단어들은 대학교 아니면 석박사들의 단어들이 막 있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갖고 와서 너희들 걸 좀 더 잘 포장해가는 소리. 그래야 교수님들 딱 봤을 때 교수님 수준이 여기잖아. 여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애들 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 걸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얘 봐라. 와봐? 뭐 이런 느낌이야. 진짜 있어 보이고 석사를 계속 교수님들은 뽑고 싶어요. 왜? 석사를 뽑으면 박사로 가거든. 박사가 되면 내 제자이면서 평생 나와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 왜? 내 제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석박사들을 참 선호하셔. 그래서 대학 들어갔을 때도 내가 석박사를 진학할 거라면 마음에 드는 교수님이 있다, 연구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 교수님 석박사 진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한번 상담하자. 뭘 보통 우호적으로 이제 태도가 좀 많이 바뀔 거야. 그 다음에 과학 한번 보자. 자, 과학에서는 채우는 이불이라는 주제야. 그래서 최빈국 때문에 그런데 채우는 이불이라는 주제로 에어갭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해낸 거야. 얘도 추울 건데 이불 만들기 힘들고 뿅뿅이 공기 넣어가지고 이불 만들면 어때? 겉표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안에는 공기로 채운 거야. 근데 공기는 비열이 커서 온도 보조 능력이 좋거든? 그럼 이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야. 그걸 아이디어 내서 재활용하는 걸로 아이디어 냈고 그걸로 특허까지 내. 그리고 학교에 직접 만들어 봐 시제품도. 그리고 온도 측정해봤어. 따시하다 좋다. 이 느낌을 실제로 데이터로 측정해서 몇 시간 동안 얼마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얼마나 보존되는지 봤어. 그럼 저게 어떤 느낌이야? 와, 얘는 행동력까지 있네? 실제로 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학생들은 특허 내는 게 무료거든? 너희는 대학교 때까지 무료야. 그렇지? 정확하게 대학교 때는 조금 내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 무료야. 그럼 내가 특허를 100개, 1000개 낸다고 해서 문제가 돼? 안 돼. 쌤 그거 떨어지면 어때요? 뭐 상관있나? 내가 한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석박사들은 특허를 쓰거든. 그래서 특허가 있다는 건 진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는 거고 그 구체화했다는 거 보고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럼 특허 출원은 원래 내용이 적으면 안 되는 건데 저런 걸 제품화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제품화? 그럼 교수님들 알아. 이게 특허라는 거야. 그럼 진짜 물어봐. 너 저거 진짜 만들었어? 달라! 안 만들었대. 뭐 이런 거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계속 묻게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특허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 특허 과정들이 한 번에 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주관이 맞거니 데이터를 주고 왔거든. 엄청 괴롭혀. 이거 안 되지 않아요? 고객님 특허 다시 내세요. 고객님 냈는데 이거는 문구가 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림 다시 그려주세요. 이게 엄청 귀찮아.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 아는 거지. 그럼 물어보지. 너 힘들지 않았어? 야 그때 이런 반응 나오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추가 질문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다른 질문 안 하고 내가 아는 것들만 질문을 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거 아니야? 갑자기 당황하는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한 쪽으로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어. 그럼 면접이 편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실제로 적히는 것들이야. 그럼 너희가 나중에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당연히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적어주면은 너희가 한 단계 위에 갈 거야. 근데 자, 요 정도 내용으로 전 과목을 다 적어놨다고 쳐보세. 그리고 너희가 올라갈 때 좀 등급이 달리지만 지금 입장에서 한 3등급, 4등급 정도면은 그래도 중경계시까지는 내가 넣을 수 있어. 요 정도 라인까지 적히면 성적이 한 3, 4등급이라도 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 요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좀 있어 보여. 다른 거 전체적으로. 그러면 연대고대도 한번 내볼까? 아니면은 카이스트 계열도 있어. 이번에 지방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7등급을 카이스트로 갔어. 미친 짓이야. 나는 그렇게 보내본 적 없어. 근데 갔어. 엄청난 거. 카이스트는 1등급만 가는 곳이야. 근데 영구적인 게 워낙 뛰어나게 딱 보였어. 그래서 면접 때 딱 불러서 확인해본 거야. 넌 됐다. 와. 성적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 정도 연구력이면 땡큐. 그렇게 이벤트처럼 뭔가 특별한 사례들이 있어. 그만큼 얘가 강력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대로 좀 활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되는데 성적도 내야 되잖아.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내신 성적이 나오고 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낼 땐 이게 합쳐져서 여기를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성적도 잘 맞추면서 얘들을 해줘.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실전에서 연습도 많이 좀 해줘. 자, 다음은요. 짠! 이거. 자, 목차야. 이제 보고서를 쓰는 양식들의 순서인데 첫 번째는 서론이야. 무엇을 알고 싶은지 너희가 궁금한 점들 적어주면 돼. 알지?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해서 궁금한 것들 정리. 이론적 배경은 내가 궁금한 거에 관련된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해놨던 또는 조사해놨던 정리해놨던 내용들 있지.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야. 단 읽어보고 너희가 너희 용어에 맞게 정리는 해줘야 돼. 최소한. 자, 그 다음 연구 방법은 연구가 진행되는 방법이야. 이거는 참 다양한데 지금은 너희한테 많이는 안 할 거야. 나중에 학기 중에는 좀 더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은 자료만 리서치해.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를 적는 거야. 내가 궁금했던 걸 자료만 정리해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야. 우리가 다 친구야. 여기가 100명이 있어. 100명인 상태에서 얘들아 우리 100명인데 같이 설문조사 좀 하자. 나의 주제는 자,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변비가 생길까 안 생길까? 라는 설문조사야. 문항은 20개야. 해서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던져. 그럼 100명의 데이터가 오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로 다 만들어. 그러면 그렇게 그래프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걸 여기다 붙이면 돼. 그럼 그거를 설문조사법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내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건 질적, 아니 미안해. 홍보됐다. 질적 연구라고 얘기해. 그러면 한 명 상담해. 왜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랬어? 그래서 마음은 어땠어? 뭐 이런 1시간, 뭐 30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질문지 만든 걸 하나하나 대답을 듣는 거야. 그걸 한 10명 정도 들어. 그리고 그 설문지의 결과로 그래프를 만들어. 이런 걸 질적 연구라고. 아까 전에 설문조사법으로 한 거는 양적 연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면담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의 의견만 들었잖아. 거기는 가짜 의견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으로만 때우는 것들이야. 질적은 질이 정말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서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나 기초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험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인 자료조사, 통계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기초부터 일단 차근차근 갈게.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한 300페이지나 200페이지 되는 박사 논문이야. 이 정도면. 자, 이거 되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해. 그걸 우리 주제 탐구 보고서라고 할 건데 보통 한 달에 한 2달 정도 과정으로 가. 그러면 그거 정도 하는 건 고3들. 고3 정도가. 아니면 특목고에서는 2학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봤어요. 자, 그리고 연구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고 연구 결과는 그걸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되고 뭔가 발견하고 새로 발견할 수도 있어.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게 발견됐네? 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결론과 재현이라는 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영향을 줬나, 나의 변화는 뭔데, 뭐 이런 요약 정리들, 나의 깨달음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1학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2학년 때는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 새로운 거 발견 안 해도 돼.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연계해서 점점 심화로 가주면 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 자, 저는 반도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반도체를 해야 되죠? 아니, 넓게 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냥 전자과 계통으로, 공학 계통으로, 기초과학 계통으로 넓게 가도 돼. 그리고 2학년 때쯤 되면 넓게 간다는 건 인문학 쪽으로 가도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넓게 깊게 가는 건 아니야. 넓게만 가. 호기심을 따라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2학년 되면 조금 좁혀. 공학계열, 기초과학계열. 고3쯤 되면 반도체.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전공이 딱 정해지면은 그냥 한쪽만 바라봐도 되는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 내 성적이 갑자기 하락하던가 뭔가 사고 때문에 성적이 그냥 엉망이 되거나 하는 슬럼프 기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 처음부터 몰지는 말고 조금 넓게 이렇게 좁아지는 방향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쓴 것들이 학생들이 그럼 보면은 서론 쪽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용어, 연구의 제한점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쭉 적어놓는 것들이야. 이건 너희가 나중에 다음 시간이야. 오늘 자료 리서치하고 다음 시간에 쓸 때 이런 것들 참고해서 내가 계속 코멘트는 줄게. 그래서 요거 양식에 맞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참고하라고 넣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보통은 진행 순서가 연구 주제야. 연구 주제를 축소 초점화. 세부화하는 소리야. 인간 간의 갈등이야.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 간의 갈등 양상. 범위를 줄이라는 소리야.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난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23세에 인천 송도에 사는 여자들한테만 판다 이런 것처럼 타겟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처럼 좀 축소화해서 너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그 다음 목차 등은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면서 한번 따져보면 되고, 연구 수행에서는 사전에 이런 자료들 조사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집하는 것들,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걸 결과에서 의미를 노출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랑 착상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이런 순서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우린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레퍼런스를 하나 찾아야 돼. 레퍼런스. 자, 내가 참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뭔가 주제를 하나 잡을 거잖아. 그러면 주제 잡았을 때 나랑 가장 비슷한 논문 같은 게 좀 있을 거야. 좀 길게 작성된 논문이 있어. 보고서도 있어. 그걸 하나 참고해 가져와. 그래서 다 읽어봐. 얘가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 갖고 오고 내가 생각한 걸 추가하는 거야. 그럼 훨씬 쉽게 쓰여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쉽게 갈 거야지. 자, 그리고 핵심 부분은 논문, 저서, 언론 보도 그 외의 자료들에서 리뷰에서 반복 학습이 좀 돼야 돼. 쌤은 한번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구글에서 찾아서 몇 개 정도 볼까? 자료를. 자료 조사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 몇 개 정도 볼까? 8개. 8개. 몇 개 정도 볼까요? 응. 하나! 몇 개? 10개? 50개? 20개. 긴 거로. 내가 보는 기준 최소 20개. 그래서 리서치하면 내가 한 페이지 나오는 게 보통 20개로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내가 검색한 것들을 다 읽어봐. 그러면 읽던 1년 과정 중에 그냥 공부가 돼. 그래서 지금 같은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이게 이해가 돼 안 되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답독하는 게 맞아. 이걸 폭발적으로 한 번에 정보를 다 넣어.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야 돼. 그럼 읽다 보면 흐름 때문에 이해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반복 학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리뷰에서 반복해서 많이 좀 읽어나가는 소리야. 그래서 너희 기준에서 한 10개 정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비슷한 것들 좀 찾아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된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게 제일 좋기는 해. 체계를 잡아놔 정리를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속적인 팀별 토론과 협의, 문화 형성이 필요해. 자, 지금 우리가 각자로 갈 거야. 각자 개인 과제로 갈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 학교에서 어떤 전람회나 아니면 탐구대회 같은 게 나왔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모두 활동을 할 때는 팀 다니잖아. 그러면 뭐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의견 교환들이 있어야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잘 나. 아이디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덜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뭐 이렇게 오기로 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든 다음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자, 그리고 학생과 멘토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정기적인 지도 피드백이 있어야 돼.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 한 분이 있어야 돼. 모든 활동을 하려면. 알지?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잖아. 담당 선생님 있잖아.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골라서 잘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관계를 형성해놓고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그리고 도움을 받고 쓸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써면 돼. 그럼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해서 나의 내용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자, 글쓰기, 논문 형식, 연구 수행 기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참석과 관리, 지도가 필요해. 자, 단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단시간 내 특강이니까. 하지만 보통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보통 짧아도 한두 달, 길면 1년짜리도 있어.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관리를 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주변에 조력자가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자료 검색하는 사이트들이야. 자, 여기 걸 사용하면 되는데 자, 쌤이 일단은 추천을 할 건 처음에 기본 자료 조사할 때 구글을 사용을 해줘.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낫지? 자, 구글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논문 자료들이야. 자, DBP나 리스 요거는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이 두 가지는 너희 학교들 있지? 학교들에서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돼. 도서관 쪽에 가서 DBP나 리스 쪽에 학교 계정이 있나요? 저의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자료들을 공짜로 볼 수 있어. 여기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 그래서 특별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돼. 작게는 1,000원, 많게는 몇만 원이야. 꽤 커. 그런데 대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게 무료로 오픈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건 물어봐줘, 알았지? 적어놔야 돼. 물어봐야 돼. 적어놔야 돼. 적어놓으세요. 자, 이건 과제야. 학교에 가서 리스랑 DBPR 쪽에
학교 계정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계정이 있다면 학생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돼. 왜냐면 내 소속이 어느 학교다라고 하면 계정 만들 때 자동으로 무료로 만들어주거든. 응? 이거 써. 이거지. 이거 엄청 만들었어? 네. 안 좋구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주고 국회 도서관도 있어. 이 국회 도서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무료야.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가 좀 많이 오픈되어 있어. 유료로 전환된 것들이 좀 적어.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하면 될 거고, 요거는 일단 정보를 찾아주세요. 나머지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인데, 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DBPR랑 국회 도서관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사용해.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장을 할 때, 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0%입니다. 이거랑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큽니다. 이거랑 느낌 어때? 응. 구체적이어야지 힘이 실리는 것들이야.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아. 그렇지? 사기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통계청 관련된 자료들을 쓰면 돼. 그래서 너희가 숫자가 나오는 순간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10% 성장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조사한 거야? 그 10%가 전자 분야만이야? 아니면 수출 분야야? 아니면 수출과 수입을 다 비교한 거야?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야 돼. 왜냐면 통계 자료는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사기치기에 좋아서 그래.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져달라는 소리야.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80%입니다. 라고 조사했어. 그럼 너희는 믿어줘? 믿어준다는데? 자, 80%가 너무 과해. 과한데? 그러면 나는 의심되는 게, 몇 명 조사했길래? 어느 지역을 조사했길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다 조사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조사한 것들을 보면 밑에 이렇게 살짝 숨겨놓거나 안 보여? 그럼 기자한테 전화를 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 몇 명 조사했어요? 30명. 어느 지역이에요? 저기 강원도 서초점. 그럼 당연히 그런 데이터 나올 수 있지. 산에 뛰어다가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싫지. 이렇게 데이터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신문 자료라고 해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비판적인 사고를 해줘. 그래 너희가 사기를 당하지 않아. 자, 이렇게 자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료의 신뢰도는 인터넷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블로그나 이런 자료들을 딱 봤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써야지 안 돼.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검증이 좀 필요해. 알지? 그래서 좀 유명한 블로거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수야. 어느 학교에. 그럼 믿을만 하겠지. 자기 전공이면. 근데 내가 서울대 전자과의 교수인데 철학이란 이러고 글 쓰고 있어. 믿을만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검증 과정이 좀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사람의 지위나 아니면 양들을 보고 믿으면 안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지식인과 SNS 자유 게시판들 특히 주의해야 돼. 진짜 주의해야 돼. 왜 블로그 방문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지식인 건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자료 구별 방법은 인터넷 페이지의 신뢰도야. 우리가 자주 들어가고 검증이 되는 사이트들이 좀 있어. 그런 것들은 계속 리뷰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저런 오류가 있는 것들 때문에 돼.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서 보통 많이 치는 백과사전은 뭐지? 백과사전. 위키백과가 있겠지. 거기는 계속 전문가들도 검증을 거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의 짝퉁인 나무위키가 있겠지. 가끔 나무위키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기 한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페이지 확인해 주면 되고, 자, 글쓴이 저자가 누구냐, 그쪽이 전문가냐 아니냐 이런 것들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자료의 출처, 어떤 전문가가 쓴 자료를 출처했는지, 어떤 책을 기반으로 했는지. 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검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경우도 많아. 요즘은 개인 출판이 워낙 많아서 전자책도 많고 해서 아무나 다 책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책을 낸다는 게 의외로 좀 쉬워. 이제 GPT 같은 게 많잖아. 그럼 책 내용을 한 4권 관련된 계통 4권이나 10권 정도 다 업로드 시켜. GPT야 읽었니? 네. 목차를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봐. 다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5,000자로 내용 정리해줘. 잘했어. 근데 읽는 사람이 30대 여자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언어 좀 바꿔줘. 안녕하시지 않나요? 라고 다 바뀌어. 그럼 그거를 전자책으로 내는 거야.
이런 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인된 오래된 책들, 고전처럼 오래된 책들이 있고 그다음 어떤 교수가 그 전공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정리한 책이다.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 근데 그냥 이름도 없는 갑자기 저자가 나타나서 책을 썼다? 그럼 의심을 봐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용이야. 참고 문헌, 인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참고 문헌들은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학술지가 논문을 얘기한다. 학위 논문도 논문인데 이건 무슨 차이냐면 학술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해서 짧게 뭐 한두 장, 많게는 20장 정도로 논문을 요약해서 낸 것들이 학술지야. 그리고 학위 논문은 석사가 졸업할 때 내는 논문, 박사가 졸업할 때 내는 논문은 학위 논문이라고 해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들은 자기가 공부한 2년 또는 6년을 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양도 풍부해. 그럼 너희가 참고하기에 좋아. 단점은 양이 많다. 이게 단점이야. 그러면 학위 논문을 보는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서론 쪽에 배경 지식이 있을 거야. 그 배경 지식만 읽어도 괜찮아. 워낙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럼 거기서 읽고 와 이런 자료가 있네. 빠이빠이. 이제 내 거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학위 논문에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단행본은 말 그대로 모아놓은 것들이야.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의 책처럼 모아놓은 거. 잘 알죠, 이거는? 단행본은. 자, 그다음 연구 보고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뭐 5년간 연구 동향, 시장 동향, 개발 동향, 아니면 로드맵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러면 특정 파트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 이런 연구 보고서들을 찾으면 괜찮다. 그 다음에 보도 자료는 너희가 잘 아다시피 신문, 뉴스 뭐 이런 것들이겠지? 참고하시면 되고 해외 학술지는 이거랑 같은데 영어로 돼 있어. 요즘은 영어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나는 내 전공으로는 영어 논문을 워낙 많이 읽으니까 보면은 번역을 하면 의미가 이상해져. 예를 들면 뭐 난 전자과니까 전자, 일렉트론이야. 일렉트론이 is moving이라면 일렉트론이 출발해서 저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번역된 건 전자가 둘러갑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의미가 완전 다른 것들이야. 그래서 해외 학생들은 가능하면 영어 원서 그대로 읽는 것들이 제일 좋을 거야. 그치? 그래서 짧은 것들은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읽는 연습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자, 끝. 이게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